언론을 통해서 이미 잘 보셨을 겁니다. 서울은 지금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좌파 집회가 조국 지지 형태로 열리고 있고, 광화문 광장과 일부 다른 도시에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부르짖는 이런 집회들이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대회는 집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당 집회도 아니고 종교 집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극기 집회나 좌파 집회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떠있는 지식자들과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청장년들 40~50명이 모여서 생각건데, 적어도 지금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주소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지식자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전국 투어 8월 28일 서울을 출발해서 오늘 37일째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전주나 호남 지방에 가면 그렇게 호응도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봅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문재인 정권의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변할지, 지금 이 상태로 좌파와 우파가 붙어서 싸움을 하면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영상과 패러디, 노래 속의 개사를 통해서 또 연설자들의 연설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그 민낯을 전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내일 광주 송정에서 열리는 송정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떠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약 2시간 동안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잘 머릿속에 간직하셨다가 세상에 얼지럽거나 뭔가는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적어도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혼란기를 맞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여러분들의 지식함량, 이 계몽운동에 꼭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혁명위원회 문재인 퇴진 및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투어 전북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북대회는 전주, 정읍, 군산, 전주 외곽에 있는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지금 불붙고 있는 삭발식이 진행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2년 4개월 실정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목소리를 높여도 전혀 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삭발로서 이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8일 서울을 출발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 약 70여 명의 전국의 많은 분들이 삭발로서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전주에도 전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을 내가 하겠다고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분은 딱 한 분이 있는데 제가 호명하면 잠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강석씨, 홍강석씨, 예, 올라오십시오. 자, 이쪽에 잠깐 서 계시고요.
자, 혹시 또 삭발을 내가 전주 시민이나 전북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내가 오늘 삭발을 하시겠다는 분 있으면 지금 1분 내로 결정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참석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 명 정도면 상당히 높은 홍도입니다. 자,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자, 가운을 걸치시고 지금부터 삭발식을 한 분 더 오시네. 두 분도요. 이야, 이거 전주 대단합니다. 참석 인원에 비해서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역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그리고 군산 정읍의 익산까지 전북도민을 대표해서 세 분이 우리도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바로 두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운 좀 묶어주시고요. 저희들이 서울을 출발할 때 적어도 2019년은 대한민국 국가부도와 국가 자살을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 세 분의 이 삭발식이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삭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웠어. 삭발을 하는 이런 순간들이 2019년에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오시는 곳 어디여. 이 세상 떠나가는 곳 어디에 있노. 나고 죽음 푸른 이름 사라짐 같으니 그 무엇을 애착해.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안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용기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더 지원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초 한 명으로 생각했던 전북대에 무려 평생을 고생하러 살다 이제 두 다리 벗고 좀 편해지려고 하는데 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가슴 속으로 흐르는 눈물보다는 나라가 더 걱정되기에 선뜻 수십 년 만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잘려져 나간 머리를 한올 여성분도
때도 오로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지 말라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시는 곳 어디여 개국이여 아시는 하여 자, 음악 이제 멈춰주시고요. 자, 죄송하지만 네 분 좀 일어나 주십시오. 자, 사실 삭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위해서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나라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문재인 정권에 2년 4개월 만에 드러난 그 민낯선, 이분들이 바라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머리를 깎은 이 네 분의 결기를 직접 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광석 선생님. 저는 공변이 익숙치 못하다 보니까 한자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와 도덕 충전의 도시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의 사위로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요즘 있는 법도 무시하고 진실도 뭉개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언론에 저는 답답하다 못해 전라도의 사위가 이 삭발 시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짓 뉴스와 진실은 시민 여러분의 높고 예리한 비교와 판단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300만 국민이 모여 자유시장 경제와 쪽팔리는 외교 내로남불 정치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답답했던 마음을 외치는 하루가 있어서 속 시원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실정을 비판하고자 일어난 신성한 태극기 집회를 사오정식으로 만들어가는 일부 언론이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자, 국민이 원한다. 문재인 파면, 조국 사퇴. 자,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전주분이 아니네. 그렇게 여기 어디 호남 지방이 처갓집이 있나 보죠. 예, 제가 사위도 그 고향은 여기가 아니시잖아요. 예. 고향은 여기는 아니지만은 호남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 아,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호남분이어서 호남의 사이로 오늘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삭발을 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옆에 주시고요. 자, 다음 선생님의 결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배고파 죽겠어. 어이, 문제야. 방시 안 줄라면 내리 가. 빵 빼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여. 어이? 아이, 고맙습니다. 아주 그 재미있는 방언으로 문재인 보고 빨리 방을 빼야 내가 먹고 살겠다. 선생님 이 말씀 맞죠? 네, 다음 선생님 말씀 좀. 어제 서울 버스에 버스로 서울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현재 나이는 83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일찌감치 제대했어요. 80년에 13살 때 총독부 중앙청 앞에 인민군들이 진입했어요. 6월 27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근데 학교가 중학교 1학년생인데 쉰다고 그러길래 그때 쉬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34살에 빨갱이 지리 저 대돈산 밑에 있는 빨갱이한테 총 맞아서 나도 보지도 못하는 데서 밤나무 밑에서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하여튼 부잣집 자식이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네 빨갱이가 총 쏴서 생과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래서 내가 부산 피란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와서 현재 이 전주까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송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발이 난 뜻밖인데 아이 잘됐다. 나도 깎아버리자 했으니까 이 전주시에서 하여튼 삭발을 했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탈북. 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제가 오늘 삭발한 이유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모두 서울이 대하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온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아사 사건까지 가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문재인이 빨갱이 수준으로 가고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싫어서 왔고 다시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모두가 하나 한마음 뜻이 되어 이 운동에 참여하여 모두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탈북민이시네요. 북한 공산정권의 그 악랄한 현실을 보다 못해서 목숨 건 탈북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분인데 막상 와보니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만에 북한보다도 더한 새빨간 짓을 하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오늘 삭발을 했겠습니까? 자, 먼저 지금 그 타 지역에서 삭발하신 분들이 올라오라십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네 분의 삭발식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삭발하셨던 분이 오늘 여기 몇 분 오신 것입니다. 자, 단상 위로 올라오세요. 단상 위로 올라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자, 지금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 제일 끝에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분이 바로 현재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 투어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우리 유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이십니다. 전주 우리 전북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저희가 이 국민 계몽을 통해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금 청와대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우리 공산화 세력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오늘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마이크를 그쪽부터 좀 드릴까요? 자, 모자를 좀 벗어주시고요. 모자를 좀 벗어주십시오. 삭발 안 한지 모르니까 하셨구나.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에 계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같이 뭉칩시다. 뭉치고 깨우칩시다. 우선 깨우치고 같이 갑시다. 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전주 시민들이 깨우치고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뭉칩시다. 뭉칩시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 분에게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오신 거 유튜브나 보셨죠? 이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도 제가 전주이시거든요. 여기가 저희 선대 산소도 있고요. 우리 전주 시민들도 빨리 좀 깨우쳐서 이웃들을 좀 많이 좀 알려가지고 이웃들에게 알려서 애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은 지금 거의 전국을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순교 결사대로 지원해가지고 기수단위에서 제일 먼저 청와대 연행됐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나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9월 8일 날 대전에서 머리 깎은 이후로부터는 책임이라는 게 생각되고 제가 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제대로 하고자 이 시간 나는 대로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삭발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라도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랴부랴 왔는데 우리 내분 선생님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8월 29일 날 1차 삭발, 9월 28일 날 2차 삭발을 한 태극기 집회 원조사이자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단상이 꽉 찼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열기, 그리고 이웃 동네에서까지 응원 오신 우리 애국자분들이 오늘 전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전주시민대여 경례 충성! 바로 우양우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번 삭발식을 보면서 가슴 마린 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제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내 나라가 잘 되고 진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을 했건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2년 4개월 만에 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머리를 깎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파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이 더 이상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날을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꼭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신은 살아계십니다. 신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그 국민에게는 절대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신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보고도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나서겠지, 뒤로 물러나는 국민에게는 절대 영광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흥했다 망했다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망한 국가의 그 역사 속에는 설마라는 병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마 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당했고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설마 하다가 1950년 6월 25일에 6.25를 맞았습니다. 75년 월남의 패망도, 2000년이나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도 똑같이 국민 속에 뿌리 내렸던 이 설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 또다시 중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설마병 때문에 나라가 온통 개판이 다 됐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겠지.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서 목숨을 던지겠지. 누군가는 할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도 문재인 정권에 한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종교인 몇 명 나서서 목숨 건 투쟁을 해보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감옥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1년 7일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과 국민을 개대죄로 여기는 이것을 끝장내지만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 동생과 얘기 중에 형님 우리라도 나섭시다. 우리라도 나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봉하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여기에 공감대를 받아서 자신의 자비를 들어서 오늘 이런 구람을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이 어깨 하십시오. 국민이 어깨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으니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북 그리고 전주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저희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국 투어를 얘기하니까 찬반이 좀 있었는데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고 어저께 300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 결집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저희들은 서울에서 장소를 만들고 집회 신고하고 지방의 사람들을 올라와라 매주 불러 올리면 뭐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깨우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계몽차 전국을 이렇게 투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저희가 어저께까지 이 거리가 자동차로 거리가 무려 3,000km를 넘었습니다. 자동차로 3,000km를 넘어서 이렇게 전국을 투어했는데 그동안 1차, 2차 오늘 이번이 3차인데 3번 다 태풍이 왔습니다. 3차 어저께 울진에서 저희 고향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태풍 오는 걸 되게 저희도 이 하늘이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끝날 쯤에 접고 끝나니까 진짜 강풍과 그 폭우가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 500mm 이상의 비가 와서 사람이 2명이나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그나마 하늘에서 좀 봐줬구나 하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주로 왔습니다. 이 전라도 호남을 도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애국자들이 찬반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봐야 답 없다. 그리고 그쪽은 도저히 난공불락이다. 계몽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 무조건 저쪽은 민주당, 민주화, 진보 이쪽으로 완전히 골수기 때문에 도저히 니네들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주, 내일 강주로 가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사실을 이 호남의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오늘 삭발식 하고 그동안에 계속 애국 활동 하시던 분들은 그 이유를 대강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국민을 함께 계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좌우로 나누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 한쪽에는 가짜 민주화 진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하겠다는 세력, 두 세력이 좌우로 나눠서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조국을 그 문제 많고 구역질나고 뻔뻔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로남불, 내로남불의 끝판왕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이것은 내전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남의 우리 국민들 잘 모르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야 이거 정치야 뭐 얘기만 하면 정치야 이거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후의 판단은 우리 호남의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의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과 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선포를 하고 꼭 가르쳐 드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지금 주사파로 일칭되는 386 한때 그 80년대 대학생들입니다. 80년대 그 세력이 20대는 화염병과 축창과 돌멩이로 파출소를 공격하고 우리의 공권력을 농락하면서 거짓으로 민주화라고 거짓 민주화를 부르면서 싸웠던 멤버들입니다. 그 세력은 80년대 20대로서 아무 권력이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민주화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속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자, 그 결과 또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탄핵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불법 기습 탄핵을 통해서 이네들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80년대 20대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축창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우리의 국군까지, 국군 통수권까지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네들은 대한민국을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네들이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의 완성을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안 지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안 시켜서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법적인 공산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군을 목숨건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저희 투어하고 저희가 하는 행사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생명과 자산권에 대한 마지막 저희가 호소고 이 개봉 이 소식을 호남 국민들한테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네들도 자기네 돌풀벌을 다 드러냈습니다.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안보를 허물어뜨리면서 마지막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북한 하나 없애는 거는 15분 1시간 반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자고 나면 북한은 없어집니다. 미국의 핵심은 뭐냐? 중국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최종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미국 반미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깨면서 중국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여러분 합법적인 국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야당을 믿습니까? 여당을 믿습니까? 모두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국민들이 깨어나실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파들이 잘 쓰는 거지만 헌법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에 온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한테 이제 기댈 것이 없습니다. 군인, 이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군인이면 나서야 됩니다. 제가 내란 선동을 하거나 쿠데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괴한 것은 명백한 내란의 국가 안보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북한에서 소량화 경량화된 미사일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면 15분 이내 5분 10분 15분 이내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서 초토화됩니다. 이걸 파괴한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국가의 안보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일본과 어렵게 맺은 게 이 지소미아입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북한에 쏘을 때 그걸 사전에 방지하거나 미리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일본만 인공위성 첩보위성을 5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일본은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사전에 핵미사일이 되면 선제 타격도 가능하고 날아오면은 도저히 박을 수 없을 때는 일본 국민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는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태풍 오니까 문자 메시지 날아오는 것처럼 경보 방송을 내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걸 파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넘어오는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옵니다. 대피하십시오. 5분, 10분, 15분 안에 방공호로 가든 대피소로 가든 아파트 지하실로 가든 우리 국민들은 피해야지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15분을 없앤 게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을 당장 처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세력은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직의 공범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려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특히 공권력 조심하라 그럽니다. 출세하려고 여적과 손잡았다는 삼족이 멸하는 가문지하 평생 그 붉은 딱지를 붙이고 살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만 반드시 하게 이루가고 손을 잡고 있으면 절대 적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신문, 방송 전부가 막혀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 잠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유권자가 4,280만 명도 됩니다. 거기서 보는 사람은 한 100만 명 되는데 애국자들이 보는 거는 50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과 경비를 투자하더라도 이 항공모함을 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개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론가들이 그랬습니다. 어저께 300만이 넘으면은 이 국민혁명회 전국 투어가 상당한 일조를 했다.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삭발을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자, 1차, 2차 수십 명의 삭발자가 일어나면서 어머니들이 삭발하고 부부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 파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1 야당인 한국당으로 갔습니다. 결국 한교안 대표도 삭발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삭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좌파 운동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 삭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혁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연한 의지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군인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저항권을 가지고 마지막 국민혁명을 일어나면은 저는 우리의 정당한 군인들이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자들을 체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믿을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만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면서 영웅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웅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영웅이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있기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자들은 모두 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전세계 꼴찌 나라가 우리 산업화 건대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오늘의 경제 10위권의 부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이고 전 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고 따라하는데 이 붉은 운동권들이 조카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적폐 1호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오늘의 이런 풍요를 누리게 해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없애야 될 적폐 청산 1호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호남의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북한이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순간 호남이 제일 먼저 첫
특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적화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지 100번 제일 먼저 북한이 처단할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저네들이 말하는 게 전부 가짜 민주화요, 가짜 평화요, 오로지 공산 적화를 위한 수단에게 여러분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내전입니다. 전쟁입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저네들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호남의 애국 국민들, 호남의 일반 시민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편에 설 건지 적의 편에 설 건지. 6.25 때 보도연맹이라는 사건 아실 겁니다. 전쟁이 나면 제가 없더라도 적진에 들어가 있으면 포탄이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 지역이. 호남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호남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편이고 나는 누구의 편인지, 자한지 우은지, 북한 편인지 대한민국 편인지 호남 시민, 호남 국민들은 그것을 깨어나서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가 오늘 왔습니다. 호남의 국민 여러분, 그 전도사 역할, 그 시한 역할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만 믿고 내일 또 강주로 가고 서울로 가서 마지막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호남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변을 터주신 선상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구가 한 명 앉아 있는데 저 뒤에 또 젊은 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굳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짓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짓을 내 재산을 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저렇게 어린 아이들 눈에 다시는 오늘 같은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역사의 아픔을 오롯이 몸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가발 공장에 머리를 잘라서 보냈던 할머니도 있고, 저 중동 모래 사막에 가서 청춘을 불태워서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신 여기 아저씨분도 계십니다. 서독의 강부로, 서독의 간호사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월남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노란 딱 하나 애국심 하나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4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요소요소를 모조리 망가뜨렸습니다. 정권을 다시 찾고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가진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는 또다시 10수년의 세월에 국민들의 고통과 땀을 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당신들 아니더라도 지식인과 지성인과 학자와 군인과 경찰과 권력자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당신들만 목숨 걸고 나서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칼날을 위해선 수많은 지성인과 지식인과 학자와 권력자와 언론인, 법조인 할 것 없이 이들이 그 칼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나서는 순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낼 것이 뻔한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좌파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이 현실을 알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호남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렇게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30대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평민당이라는 당을 출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남인들의 성격, 호남인 친구도 있고 호남인 형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호남은 어떻고 영남은 어떻고 충청도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호남을 탓할 때, 영남을 탓할 때, 충청도를 탓할 때, 제주를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냐, 이 기로의 선마당에 나라부터 구해놓고 영호남이 싸우든지 충청도 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지면 다 필요없는 짓 아닙니까? 또다시 나라 이런 백성으로 36년이 아니라 360년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픈 역사를 당한 민족이라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보고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더 앞을 당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서 독립운동을 안해 목숨을 바치네 19살에 죽네 20세에 죽네 이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안다면 누구라도 나서서 지금 막지 않으면 낭떠러져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인들이, 호남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 때문에, 어느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이 동네야, 이 동네 때문에 그게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70년 동안 북한의 매뉴얼대로 그대로 당해온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산호맹 말만 들었지 국가 전복 세력이고 아직도 그 보면은 붉은 피들이 흐르고 있다는 걸 오늘 여기 전주 시민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DNA 자체가 오로지 공산주의를 바라는 그 학정 편향증에 빠져서 변하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실수는 용서할 수가 있겠지만 나라를 거덜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개돼지로 사느니 이 나라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그렇게 좋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다면 북한에 가서 살면 될 일이지 왜 이 아름다운 남한에 남아서 오로지 나라가 뒤집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이 얼빠진 종자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바글바글 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는 모르겠지만 서울은 강화문 광장에 허구한 날 젊은 인간들이 나서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유인물을 뿌리고 인공기를 들고 설쳐대고 온갖 발광을 다 떨어도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오로지 북한 김정은을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이런 젊은이들이 바글거리는 서울을 보시면 전주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엉터리 뉴스더라도 경제 뉴스를 잘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에 그동안 2위로 내려앉았던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살 형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져가는 그와 일치해서 나타나는 현상, 바로 혼자만의 자살이 아닌 가족 집단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경제 때문에 사업이 망했고 엄마는 김밥집 하는 것조차도 문을 닫아야 됐고 아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포퓰리즘에 돈 몇 푼 10만원 20만원에 배짱이가 돼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이 망하니 같이 망하니까 헤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얘라 같이 죽자, 4인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를 TV를 잘 보시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76%에 이르던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드디어 50.6%로 망가졌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중산층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그 어느 국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준금리만 아니라 지금은행에서 금리만 인상시키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모두 폐가망신합니다. 나라비 700조, 국민들의 빚 2700조,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혼자서 노숙자가 되던 1997년과는 다르게 가족 모두가 노숙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이 코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무조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엉터리로 국민을 기만해왔습니다. 거짓말도 너무 넘순하게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기에 국민은 2년 4개월을 속았고 결국은 조국이라는 이 법무부 장관의 민낯을 까보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인 줄 모르는 학정 편향증 환자들, 조국의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고졸이라도 좋다. 어떻게 세상의 혜택은 다 받았고 조정을 통해서 누릴 걸 다 누렸던 이런 아이가 아버지나 엄마를 닮아서 나는 고졸이라도 좋다. 네가 그것 때문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할 그 순간까지 너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고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석고대전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한 세트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젊은 세대에게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물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연설만으로 오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과 패러디한 노래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만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나라가 잘못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망에 자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내 공사나 전략 중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전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첫 번째 시도한 전략, 흔히 말로 기동전이라고 합니다. 이 기동전은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나라를 빼앗는 방법, 이걸 6.25를 일으켰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간첩을 내려보내거나 국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힙니다. 1차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두 번째 2차 전략을 실시합니다. 사상전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 속에 좌파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간첩, 아니면 북한 이론, 아니면 공산주의 이론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들을 골라서 사상전을 시작합니다. 그 사상전이 대학가로 침투했고, 대학가로 침투했던 것이 결국은 학자를 낳아서 지금 정교조까지 출발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언론 할 것 없이 모조리 그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했을 때 제3단계 전략 진지전을 펼칩니다. 이제는 그 안을 모조리 새빨간 공산주의로 만드는 이런 진지전을 결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진지전을 틀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전략이 뭐가? 진지전이 끝나서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낮은 연방제로 가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이 전략이 지금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략적 단계를 잘 깨고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변해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전략을 알고 있는
빨갱이보다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는 다수의 우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전략을 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첫 번째 전략, 북한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전쟁광으로 봅니다. 반평화주의자로 봅니다. 북한하고 통일을 하려는데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고 북한과의 통일은 어불성설이다 하면 저놈은 전쟁을 좋아하거나 저놈은 평화를 싫어하는 놈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불과 2년이 채 안 돼서 문재인인 때 빨아먹을 것 다 빨아먹고 문재인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시간을 벌어가면서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두 번째 전략도 김정은일부터 뒤통수를 맞은 문재인이 다시 카드를 빼내듭니다. 바로 반일 카드를 빼내듭니다. 일본이 우리 징용 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래서 국민의 반을 잘라서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던 바로 반일 분자로 몰아버립니다. 문재인이가 일본보다 잘하면 왜 일본을 좋아하겠습니까? 역사적 합법을 갖고 있는 그 일본을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꼬라지가 일본보다도 더한 짓을 하니까 이런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죽창가를 불러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3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반일 프레임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경제까지 망가져서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살았던 대한민국이 그들 나라로부터 전부 수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나라 경제는 곧 망합니다. 세 번째 전략, 경제는 망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핑계를 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파괴시켰으니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 반미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하늘부터 떨어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수법들은요, 70년 동안 북한 아이들이 써왔던 전략이어서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 전략을 얘기하면 반대로 몰아버리니까 지식인들이 입을 닫았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 스스로가 오늘 무슨 전략을 펼치고 무슨 전략까지 왔는지를 국민이 알고 있다면 저놈들이 한 얘기를, 이놈이 한 얘기를, 조국이 한 얘기, 문재인이 한 얘기, 장하성이 한 얘기 다 전략상 어느 선까지 왔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는 빨갱이 누구를 존경하고 빨갱이 누구를 국군의 뿌리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요 스스로 빨갱임을 자인한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약산 김원복 선생이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산업행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 존중하고 자, 그래, 예, 그 정도 생각이 됐고요. 없습니다. 사회주의자 또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때나 무슨 지금 개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예? 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개변이에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좌파나 종북 좌파나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나 뭐가 다릅니까? 조금 더 깊이 물들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고 덜 물이 되면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꼬드겨왔습니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야욕을 필요로 해서 각자 호남이면 호남, 충청이면 충청, 용호남 할 것 없이 다 정치인들의 농락에 쏘아난 겁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헌법 제1조 2항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통해서 국민다운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대거 일어나서 조국 구속과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 공원에 서울대 연대고대 학생들이 대거 밖으로 나와서 학교 아니 아스팔트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도 뭐 대학이 있을 곳 전북대학교가 있을 텐데 여기 학생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수많은 연사들 중에 그래도 깨어있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주머니 중에서도 젊은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마음대로 결정하고 물러나게 성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교과서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키면 인권 침해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침묵하고만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르신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이 나라가 북한 세계 인권 최하위인 북한의 적화 통일이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엄마들에게 같은 엄마로서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조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전 민주당 대통령들은 국가의 영웅인 양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이 어린 아이들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나라는 꿈을 잃고 현실을 잊은 나라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 잘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하고 귀를 떠야 합니다.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도 하나둘씩 정말 이 정부가 잘못됐고 정말 이 자유를 뺏어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정말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기인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직전인데 하나 정말 이 자유를 정말 어른들께서 물려주시고 저도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켜야겠다. 너무 위기인데 나라도 나가서 한 표라도 더 던지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들끓는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한다면,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행동이고 죽은 정신입니다.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뭉치고 우리의 국민 저항권을 지라밑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불의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저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는 김정은을 맞서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서 대동단결의 힘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젊은 엄마들의 목소리,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이걸 주변에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유튜브들에게 명함 하나씩 받아가셔서 꼭 그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국민혁명위원회 여기에 서명을 받으니까 기존에 뭐 천만인 서명 뭐 이런 서명인가 하는데 저희들 서명은 좀 다릅니다. 제가 35년 기자생활 동안 잘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이 망가질 때 수많은 전국의 애국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대한민국을 지켰노라. 그 역사의 기록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책 속에 한 명 한 명씩 기록해서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내 조상이 그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노와 애국심을 발휘했구나. 책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자 서명을 받는 것이니까 돌아가실 때 꼭 서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전주 시민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나보다 잘 살거나 많이 가진 자와 거래를 해야 뭔가는 얻어먹을 게 있을 텐데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세계 1위의 미국, 세계 3위의 일본을 내팽개치고 전세계 가장 꼴찌의 나라 북한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과 어떻게 뭐 평화경제?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서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쏘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면서 바로 탈원전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영광에 어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한 편 보고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를 모조리 중지시키고 폐기시키려고 하는 그 머릿속에 과연 뭐가 들었겠습니까? 태양광 패널이라는 이상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만들어서 바다 이야기와 같은 자기들만의 또다시 정치자금을 만들려는 이 야욕을 그 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세울 때 중국은 바로 우리 서해안 쪽에 26기의 원자력이 불과 문재인 정권 출 2년 만에
36개의 원자를 만들었고 향후 2030년까지 100개의 원자력을 만들어서 미국의 99기보다는 한 개라도 더 많은 원자력의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데, 중국의 기반이 약해서 지진이 터지면, 중국의 원자력 2개만 터지면 한반도라는 싸그리 다 순식간에 다 오염이 될 텐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세운다고 한반도만 안전거리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세워야죠. 우리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세계 4위나 5위쯤 될 텐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인정했고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국산 기술조차도 내팽개치고, 전자산업이 망가지면 이후에 원자력 시장이 3천조 시장을 문재인은 발로 걷어찼습니다. 만약에 전기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좌파들부터 문재인부터 김종석이부터 조국이부터 집에 불을 끄고 호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치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성전결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전주 시민이 이걸 보고 깨지 않는다면, 지금은 전쟁이 됐든지 미사일 쏘든지 전주는 후방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쏟던 그 미사일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하루가 멀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확인 중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래서 시간을 벌어줄 때 김정은이는 동해상에서 서해상에서 강원도에서 함경북도에서 남도에서 미사일을 실험을 다 끝내고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으로 들어가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는 바로 그 여적죄를 저지른 자들의 지금 대한민국을 바짝 걸머쥐고, 나는 사회주의요, 나는 간첩 신영보를 존경한다, 간첩 기본법을 국군의 뿌리라고 씨부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걸 전주시민은 절대 용서해서 안 됩니다. 절대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되면 전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째로 김정은의 아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 건지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살 것인지 오늘 전주 시민들이 이제 분명히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끝까지 남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그 큰 힘을 쓰신 전주 시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한테 오늘 이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